역시 북부가 조금 못 산 동부, 특히 동부와 북부, 유피, 비하르, 오디시아,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이게 못 산 이유는 네. 부패예요. 부패. 부패. 부패가 사람 많고 인구 많고 소위 스노볼링이라고 하는 인맥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내루가 너무나 많은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줬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아이고야, 저도 뭐 아직 넥타이를 메고 있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시원한 복장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인도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주에 이제 연방 그리고 직할지 그다음에 지역 구분.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통치를 하는데도 극과 극. 그다음에 2억 명이 사는 동네인데도 극과 극. 정말 크고 다양한 인도라는 것들은 어딜 봐도 똑같다. 인도의 원칙은 다 지역을 뜯어보면 다 각각의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인도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꾸 뭐 북부, 남부, 뭐 동부, 저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공식적인 어떤 지역 구분인가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누듯이 그냥 이렇게 비슷한 지역을 관행적으로 부르는 이건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보면은 관행적이 우선이고요. 네, 어떤 법규에 의해서 네, 인도 정부에서 6개 지역으로 나눠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부의 한 시각, 의견일 뿐 네. 그걸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학 논문 쓰는데 남부와 북부로 나눠 쓴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네. 6개로 행정상 할 때는 나눈다. 그 6개는 누가 봐도 6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네. 생겼잖아요. 네. 인도가. 그러면 동북쪽 하나 있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예. 그거 막 없다고 가정을 하면 동서 남북 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승해초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천축국이에요. 네, 오, 예. 네, 네. 그냥 천축국이 언론 보니까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인데, 오른쪽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오른쪽에 미얀마하고 사이에 있는 여러 소수 부족들이 섞여서 다 서로 담 쌓고 사는 지역을 하나로 동북부 지역이라고 하자. 네네. 그래서 동북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만 계산상으로 딱 자르면 남부와 북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남부와 북부로 하는데 지리적으로만 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언어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언어 문화가 소위 드라비다어를 쓰는 4개 언어를 쓰는 5개 주가 남부 인도고. 남부 인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는 빈디아 산맥과 나르마다 강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고 위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는 뭐라고 말을 하기 곤란하지만 서부 인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수상 모디 출신이 가서 모디가 거기 주지사로 있으면서 예.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곳. 예. 그리고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잘 사는 곳 마하라슈트라. 여기는 서부입니다. 서부. 이게 남부가 아니고요. 여기는 인도는 서부입니다. 인도 서부. 그다음에 인도에서 가장 못 살고 정말 살기 어려운 네. 예. 거기는 이제 동부예요. 동부. 예, 동부는 이제 콜카타, 캘커타, 네. 웨스트 벵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도로는 뭐 많이 봤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은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가. 도시 자체가 네. 옛날 도시 완전히 사장돼. 홍콩 뒷골목 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곱하기 100배?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옛날에 멈추어서 사람만 많아진. 그러니까 뭐 하수도 아주 청결 좀 거지 해가지고 웨스트 벵갈입니다. 거기가 웨스트 벵갈이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웨스트 벵갈. 예, 웨스트 벵갈이고. 그래서 공산당이 집권을 했죠. 모산 동네 지주 세력 크고 하니까.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 밑에 오디시아. 예. 오디시아. 예, 그다음에 차티스가르. 전부 다 못 산.
저번에 언젠가 제가 그 낙살바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낙살 반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낙살 반군들이 이제 여기에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산맥이 좀 산맥이 있고, 고원, 초타 낙부르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있고, 그래서 숨기 좋고, 그래서 부족들, 산간 부족들, 그러니까 힌두교에 속하지 않은 Scheduled Tribe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헌법 용어가. 그러니까 지정 부족. 카스트는 이러이러의 지정을 몇 개 해서 이건 특별히 어포머티브 액션을 한다. 예. 트라이브도 소수 부족은 따로 지정을 해서 이것도 어포머티브 액션으로 한다. 이제 이런 게 많은 동네, 가장 못 사는 동네가 동부. 일단 기본적으로 동부는 못 사는 동네, 네. 서부는 제일 잘 사는 동네, 남부는 말이 다른 이제 힌디가 아닌 독자적인 말을 쓰는 동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북부인데 북부와 중부가 있네요. 이제. 북부 대개는 거기를 북부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인도 정부에서는 네. 또 중부라고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북부는 히말라야 지대하고 델리까지 이어지는 해서 라자스탄하고 해서 북부고 네. 중부는 이제 마티아 프라데시라고 거기도 좀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하고 자르칸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북부와 중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못 살죠. 못 산다. 단 델리 네. 잘 살잖아요. 델리는 잘 살죠. 델리 바로 옆에 하리아나. 하리아나.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펀잡에서 잘라서 나간 동네 네네. 하리아나. 그러니까 그 하리아나가 인도에서 GDP 퍼캐피타가 1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수도권이 잘 사는군요 보면은. 그것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펀잡에서 하리아나가 쪼개 나갔다. 네. 왜 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지 않냐. 네. 라고 주장을 하고 네. 종교도 다르고 실제로 다르기도 하고. 텔랑가나하고 안드라파라디시하고 텔랑가나가 왜 나갔을까요? 우리는 좀 마이소로하고 그다음에 니들은 왕국이 서로 다 다르지 않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문화가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평면적인 이유입니다. 명분이다. 명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명분이라면 실리가 뭔가 있지 않을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고 싶다. 텔랑가나도 아주 잘 사는데 같은 동네 같은 주에 속한 안드라파라데시는 지금 나머지 있는 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 신도시 개발하고 나면 이제 신시가지 쪽에서 그거죠. 우리 따로 행정구역 만들어 주세요.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이거군요 보면은. 경기 남부 북부 뭐 비슷한 예가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우리 이제 성남 뭐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처럼 잘 사는 주는 우리끼리 누구라도 안 그렇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이유가 이제 있는 건데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명분으로 그렇죠. 종교가 나올 때도 있고 역사가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되게 큰 차이가 예.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 듣다 보니 서부는 잘 살게 옛날서부터 쭉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대외 교육이나 무역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서아시아 지역이랑 그런 요인이 좀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인도 지도를 이렇게 이제 보면 전부 해안선이 일자로 뻗어 있어요. 되게 단조로워요. 예.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일자로 안 뻗어 있는 데가. 해안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생긴 게가 카티아와르 반도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우리 또 귀같이 생겼는데 거기가 구자라트예요. 구자라트 지역이 옛날에 로마와의 무역부터 시작해서 네네. 동남아 심지어 동남아 무역도 동부 해안 마드라스 첸나이 그쪽에서 많이 간 게 아니고 네. 이쪽에서 많이 가요. 서해안에서 서해안에서 항구가 많이 발달을 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우리 리아스식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항구가 발달하기가 아주 좋게 해서 지리적으로 유일하게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동남아까지 가고 해서 상인들이 많아요. 그쪽 출신의 대부호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전통이 있는 곳이군요 보면. 구자라띠 즉 구자라트 사람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개성상인들, 짠돌이들, 짠돌이 아주 깐깐한. 그건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엄청나게 부자 뭐 하게 되면 거의 다 그쪽 아니면 밑에 마하라슈트라 출신이거든요. 서부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 그런 경제인들이 많다. 또 이제 마하라슈트라는 근대화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제일 먼저 했던.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에 동부에 ಚೆ나이, 타밀나두가 잘 사는 이유, 서부에 마하라슈트라가 잘 사는 이유. 두말할 것도 없이 근대화가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도입이 돼서 철도 깔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많이 깔리고 특히 중요한 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 공부 입시 아주 목숨을 걸죠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대학 혜택을 많이 받고 먼저 가기 시작한 쪽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영국 영국 먼저 시민이지. 들어왔으니까 먼저 거기서 이제 혜택도 보고 예. 뭐 공부해서 영어도 제일 많이 하고 시작을 뭐 했고. 영국으로 갔든 어디든 자고 한 그 공무원도 제일 많이 됐을 거고. 네, 종문도 제일 많이 되고 예. 그리고 많이 트이고 오픈되어 있고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두 군데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마라슈드라 밑에 이제 까르나타가 깨랄라인데 깨랄라는 또 어떤 연유든 관계없이 중동하고 마이그런트 워커가 많이 왔다 갔다 예, 해요. 지난 시간에 돈을 엄청나게 말씀하신 많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레미턴스가 되게 많은 이제 그 예, 대배 송금이 되게 많은 예, 이제 레미턴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예요. 그러니까 남부인도는 각각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거 했죠. 각각의 다른 이유로 이제 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드라프라데시는 그런 것이 거기는 없어서 없다.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보면 참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몇 번 전에 이야기했던 지리적인 요인 이게 참 예. 무섭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갑자기 그냥 상상인데 만약에 인도 해안이 좀 이렇게 다양한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 또 이 역사가 많이 바뀌었겠다. 그렇겠죠. 그 예. 상상이야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독특한 지역은 어떻거나 제 느낌엔 동북 쪽 거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지역일 것 같고 뭐 6개 지역을 그 인도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이제 이렇게 관할로 하는 6개로 나눠서 각각의 어떤 하는 거지 이거 6개를 총괄하는 뭐 그러니까 서부를 총괄하는 남부를 총괄하는 어떤 이런 행정기관이 별도로 있는 거는 있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 그러면 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언어를 어디서 어떻게 쓰냐는 것은 국방할 때는 국방에 무슨 령이 있어가 시행령이 있어 거기서 무슨 언어를 언어를 써라. 쓴다. 그럼 뭐 이렇게 교육에서는 뭐 예. 써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요것도 관광 네. 요쪽에서는 6개 구로 나눠서 6개 구에 예. 무슨 뭐 헤드쿼터가 있다든가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을 우리도 겁니다. 보통 저기 종합계획이나 이런 거 쓰를 때 보면은 뭐 동남권, 뭐 동남권. 예, 서남권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이제 권역으로 표시해서 그 지역의 어떤 뭐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잡듯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잡고 뭔가 이렇게 근데 그걸로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누는 게 모든 행정할 때 다 어플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각각의 지역별 특성이 참 천차만별이지만 어떻든 간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는 그게 되게 와닿습니다. 서부 지역은 되게 잘 사는 지역. 예. 남부 지역은 자존심이 강하고 말이 다른 어떤 그런 대체로 잘 살고. 그다음에 동부는 아주 못 살고 소수 부족들, ST들 많고. 예. 저는 이제 인도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네. 만날 때 진짜로 몸으로 체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도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네. 가난하고 거칠고 예. 가난하고 그다음에 그냥 가족적이고 그냥 지들끼리 막 뭉치고 막 이런 것은 대부분이 비하르 UP 사람들이 많습니다. BRP.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모멸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비하리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군요. 예, 비하리. 비하리다라고 이제 부르면 그 비하리라는 말은 겉으로는 감쪽 같죠. 비하르 사람 이 말인데 그 안에 약간 모멸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멸칭적인 멸칭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또 이제 이쪽에 애들이 압도적으로 델리 대학교에 많아요. 비하르 UP 사람들이 원체 머릿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를 때는 저 번잡이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 번잡 사람들을. 예. 우리 처음 은사님 돌아가신 은사님은 번잡이었어요. 그 번잡이는 또 이제 뭐냐면 저것들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모른다. 우리 같은 월남. 그렇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옛날 38달러지라고 보통 부르는 예, 파키스탄하고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갈라지면서 내려온 그러면서 이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델리의 상권을 거의 다 장악해버리는 펀잡이 그랬어요. 번잡이가 완전히 델리 상권을 다 장악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역시 독하면 사람이 급하면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번잡이 잘 살고요. 인디라간디 때 엄청나게 많이 밀어줬고 또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게 그쪽에도 또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이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은 저쪽 번잡이들을 이제 멸칭으로 번잡이라고 하면서 자들은 돈밖에 몰라. 자들은 술도 먹어. 자들은 무지하게 폭력적이야.
우리 전통과 가치를 몰라.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사람 번자비를 이제 만나. 우리 뭐 기업인들 다 이 방송 들으면 그러실 거예요. 번자비를 만나면 아주 쉽게 대하시면 돼요. 뭐 술 한잔 합시다 이것도 좋고. 별로 네. 그런 뭐 어떤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뭐, 편하게 대하면 네, 터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이제 관계로 그냥 만나면 되는. 집으로 오라고 오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맥주도 꺼내서도 먹기도 하고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다음에 욕도 하고 사람 폭행도 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다혈질이시군요. 보면. 네, 다혈질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비아리들은 네. 가난하고 못 살지만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 사람이 그러는 것 아니다.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그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우리가 보통 뭐 풍속이다, 뭐 전통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전통을 고수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당연한 거예요. 힘들게 사시는 당연한 분들이 거예요. 전통을 고수하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똑같군요, 인도도. 인도 사회를 이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스트 이동. 나중에 카스트 이야기 하겠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게 네.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살아 올라가고 니들은 못 오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사다리를 걸어찬다는 건 인도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걷어차는 건가요? 보통 우리 같으면 뭐 제도가 바뀐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를 자기들이 돈 많이 어떻게 많이 벌어서 카스트 이동을 향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문화도 바꾸고 뭐도 하고 그렇죠. 뭐도 하고 해서 예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저기, 카스트를 예. 바꿨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애들도 우리 보고 따라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하게 막아버려요. 아, 저놈들은 원래 철저하게 정치하고 돈 쓰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못하게 막아요. 카스트 이동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완전히 이쪽에서 돈을 더 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브라만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 브라만 압력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그 사람 사는 동네처럼 지역 감정 서로가 이렇게 부르는 어떤 느낌 그런 건 똑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은 상당히 또 무섭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겪어보는 것도 있고 사람을 이제 통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이제 경험치기가 가깝게 되는데 인류학적 이제 조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역시 북부가 조금 못 산 쪽 동부 특히 동부와 북부 유피 비하르 오디샤 차티스가르 자르칸드 이게 못 산 이유는 네. 부패예요. 부패. 부패가 사람 많고 인구 많고 소위 스노볼링이라고 하는 인맥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부패가 아주 한도 끝도 그다음에 이제 부패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루가 너무나 많은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줬어요. 하여간 뭐 인허가 뭐 통치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북부에서 아주 심하고요. 북부에도 심하고 서부는 근대화돼 있기 때문에 서부나 남부는 근대화가 좀 빨리 돼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조금 더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의 근대화에 대해서 서부와 남부는 조금 호의적이었고 예, 그다음에 북부는 아주 적대적이고 파키스탄은 더 적대적이었고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적대적이었지만 적대적인 것 때문에 근대화도 덜 되고 못 살지만 우리는 가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러면 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비하르 같은 데는 뭐 저희 뭐 후배 연구자인데 조사하러 인류학자인데 보통 우리끼리 하는 하지 마라. 왜 그 많고 많은 인도에 그 많고 많은 하필 험하고 왜 하필 비하르냐. 조사하러 갔다가 조사만 받고 와요. 그 친구가 실제로 그랬어요. 조사하러 갔는데 네. 조사하면 여기서 와라. 너 왜 왔냐. 왜 왔냐. 이방인이 와서 왜 설치고 다니냐고. 네, 그럼 또 여기서 또 불러서 너 왜 왔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뭐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와이로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요거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도를 이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집어주면 제일 높은 놈한테 하나 만사형통인데 집어주면 네. 예? 다 동네 사람 알아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거 하기가 힘들고 또 조폭 갱스터 다 있거든요. 비하르에 가면. 그러니까 비하르는 피해야 되는데 네. 재미난 이야기 중 하나가 인도의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종교인들인가요? 네, 불교 예, 신자 예, 성지순례 성지순례 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분들은 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위 4대 성지, 8대 성지가 그 대부분이 비하르에 있어요. 비하루 예, 그쪽이네요 보니까. 가면 아주 학을 떼는 거예요. 학을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면은 아주 간다. 인도에 대해서 욕을 하시고 네. 보면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한국 아이가 뭐 쿠쿠 밥통까지 해가지고 뭐 한국 요리사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가도 보면 더럽고 지겹고 거짓말하고 안 지키고 교통 막히고 또 누가 와서 뭐 다 하려고 그러지 저리 가라 그러면 또 뭐 하지 마.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학을 띄니까 인도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비하르가 특히나 심한 것입니다. 아, 또 성지순례 다녀오실 분들은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하시고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되게 역설적이네요 보면. 역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불교가 거기서 나왔을까요? 가장 못 살기 때문에 가장 옛날서부터 힘들고 가장 어렵고 그때부터 기원전 6세기 때부터 네. 전쟁 많고 카스트 차별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일거에 엎을 수 있는 네. 모두가 다 중생이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잘 사는 곳에서는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혁명적인 정신의 혁명적인 생각 뭐 이게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기원전 6세기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냥 지역이 이제 어떻게 좀 다른가 싶어서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그 속에서 참 많은 네. 새로운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평온한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의 반전이라든지 그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사실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의 가난한 모습 속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는 특히 이제 성지순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들 또 많이 다녀오실 텐데 그 지역이 인도 전체를 상징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다녀오시면 좋겠고 한번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수님 모시고 한번 성지순례 갈 때 미리 사전 교육 내지 현지 안내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좀 더 근대적이고 못 살고 뭐 좀 더 부유하고 뭘 봐야 되냐면 카스트다. 그러면 인도 단히 힌두교는 의례적이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된다. 돈이 많이 든다. 동네 사람들 다 먹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부자들도 배운 사람도 근대화된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비중이 부담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못 배우고 가난하신 분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스틱투해요. 그런 거는 해야지 무조건 네. 어떻게든 해야지. 왜냐하면 조사를 이제 해본 사안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하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근대화 됐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하더라도 누가 흉을 못 봐요. 차마 그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카스트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동네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내가 높은 내가 하는데 누가 그걸 하냐? 못 산 사람들은요. 아버지 제사 장례를 함부로 오면 저러니까 저 집안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저 가난한 거. 그럼 우리나라 예전에 많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똑같군요 보면은. 인도라는 나라를 해석을 할 때 잘 모르는 분야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해. 잘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좀 적어집니다. 그렇지. 인도의 특수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카스트로 자꾸 이해하고 무슨 뭐 지역으로 이해하고 무슨 뭐 종교로 이해하고 하니까 모르는 부분에서는 짐작을 못 하는 건데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모르는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해서 하면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것을 예. 한번 생각해 보면 통할 수 있다. 헐뜯기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예? 뭐 이런 앞뒤 다르고 네.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좀 심한 쪽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정도의 차이. 어떻든 간에 이제 각 지역마다 어느 나라나 이제 지리적,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많이 다른데 인도 역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크게
덩어리를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인도를 보고 싶을 때 좀 더 작게 어떤 단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지난 오늘까지 합해서 한 4번에 걸쳐 가지고 지리,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행정구역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다음에 한번 오시면 이제 진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궁금해하는 이제 힌두교, 예. 종교, 그다음에 카스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또 정면 승부를 걸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 또 좀 부탁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랑 많이 다르지만 또 그 속에는 사람 사는 동네다라는 생각이 또 오늘도 많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먼 곳에서 와주셔서 많은 설명해 주신 이광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